1번 normal force가 fundamental force가 아니죠. fundamental force는 fundamental interaction, 뭐 중력, 전자기,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런 거가 fundamental force에 해당하는 거고, normal force가 contact force다. 닿아야지 되니까 contact force. normal force never exceeds the applied force in magnitude. normal force는 뭘 이걸 잡아 누르거나 잡아 당기거나 그거에 대해 누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캔슬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normal force가 더 크면 이게 튕겨 나갈 거고, normal force가 더 작다 그러면 움푹 패여버릴 거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영역에서만 normal force를 정의하니까 never exceeds the applied force. 다음에 normal force does not have the component tangent to the surface. normal force는 surface 이 평면의 수직인 것만을 얘기하죠. tangent는 접선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directional friction is always tangent to the surface. 여기 surface가 있으면 요것의 normal한 방향이고, 그리고 여기 tangent 방향,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건 그 반대 방향이 되건, 사실 여기 이제 평면이니까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평면상에서는 접선의 방향이 되겠다. Static frictional force is always greater than the kinetic frictional force. Static frictional force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static frictional force는 정지 마찰력은 최대값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밀어서 점점 힘을 세게 하다 보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static frictional force의 맥시멈 밸류에 도달했을 때는 탕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작용하는 kinetic frictional force, 운동 마찰력은 static frictional force의 최대값보다 약간 작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죠. Friction does not have components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friction은 surface에 패러렐하는 그 접선 방향만 있다 그랬지. Friction can be a single external force applied to an object. 프릭션이 작용해서 그로 인해서 그 마찰을 해서 운동하는 것이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중력이 있고 중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프릭션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약간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 캔슬되는 걸 날려버리면 나머지는 프릭셔널 포스만 살아남아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 점점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정지하게 할 수 있지. 3번 direction of tension on a string is always tangent to the string. 이게 스트링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으면 그냥 그 방향이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어떤 물체 두 개가 힘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액션 리액션 페어가 존재해서 얘 입장에서는 어떤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해, 얘 입장에서는 요로 힘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이 빨랫줄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휘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그 뒤에 나오나? 내가 까먹었네. 자, 그리고 이제 현수교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무게, 텐션이 있어도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한 조각을 조그만 라인 세그먼트를 잘라서 보면 텐션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작동한다. Tension has two directions because it involves a pair of objects. 그 액션 리액션 페어 때문에 텐션은 문제를 풀 때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왜냐면 대상이 되는 물체를 봤을 때 봐야 되고, tensile force applies to tension. tensile force,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tensile force. 그리고 요 말에서 텐션의 형용사지 tensile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고,
compression force라고 하는 게 compressive force. 이건 누르는 거. 텐션은 그 줄 같은 것은 누를 수가 없어. 누르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면서 힘을 전달할 수가 없다. 텐션은 잡아당기는 그런 tensile force고 compressive force는 저게 안 된다. 근데 막대기는 텐션도 되고 compressive force도 돼. 막대기는 이 rigid body라 이렇게 잡아당겨져도 되고 눌러도 힘을 전달할 수 있겠지. 그런 게 다르죠. 프릭션이 없으면 문의 손잡이를 잡아서 돌릴 수가 없겠지. 연필을 잡아도 미끄러져서 잡을 수가 없지. 걸어가려고 해도 신발 바닥이 미끌미끌해 보면 못 가지. 로켓은 액션 리액션으로 이걸 이게 두 덩어리가 있으면 매스 한 덩어리를 일로 날려버리면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센터 매스는 유지되고 날려보낸 반대 방향으로 나머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액션 리액션을 이용한 것이지 프릭션을 이용한 것이 아니지. 5번 여기 텐션 T가 있고 T 프라임이 있는데 이 두 물체가 연결돼서 운동한다. 마찰력이 없다. 여기 벽에서부터 X를 하고 여기에 수평에서부터 Y를 해서 보면 이제 X 플러스 Y가 constant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constant니까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0이겠지. 그러니까 뭐 X가 바뀐 양하고 Y가 바뀐 양하고 그러니까 Y가 포만이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네. X가 여기서 이만큼에서 여기서 이만큼 X만큼 내려가면 얘도 Y만큼 내려가 X하고 Y가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이제 벽에서부터 출발한 거로 따지면 물론 여기에 어떤 컨스탄트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디퍼런셜은 똑같다. 디퍼런셜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를 구하건 거기에 제곱을 해서 가속도를 구하건 방향만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것일 뿐이지 그 크기는 다 같다. 그리고 여기 풀리가 있는데 풀리가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거 나중에 회전할 때 배울 텐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없을 때는 이 항상 텐션의 방향만 바꿀 뿐이지 그 크기는 항상 같다. 여기에 로테이션 이너시아 I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그 텐션이 서로 다른 건데 지금 이 챕터 공부할 때는 몰라도 돼. 그러면 얘 하나하나 이퀘이션 모션을 구하면 얘는 mg라고 하는 힘을 받고 여기 텐션을 받고 텐션 받고 얘는 다른 힘을 받지 않네. 그래서 ma는 텐션 여기 텐션 하나만 있으니까 t 이렇게 되고 얘는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mg 그리고 요거는 밑으로 가고 얘는 텐션은 거꾸로 올라가죠. 자 이때 이 물체가 텐션을 받을 때 잡아당기는 힘 위로만 가게 돼 있어. 이거는 항상 텐션을 쓸 때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액션 리액션 페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 컴프레션 포스가 없기 때문에 텐사일 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잡아당기는 방향만 있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m 더하기 m에 a가 나오고 tt 캔슬되고 mg가 나와서 그래서 a는 mg 나누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이 된다. 그걸 얻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텐션은 mmg m 플러스 m 이렇게 되네. 자 여기 또 나왔네. 이게 투바디 시스템에서 항상 나오는 reduced mass가 나왔죠. 자
번.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내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미 잘 했으니까. 여기 아주 쉬운 거 있네. 이건 0이니까 그냥 로그 t가 되고, ln이라고 하는 natural log는 밑이 2가 아니라 밑이 2, 요 2, 오일러 넘버 밑을 2로 한 걸 ln이라고 쓴다 그래요. 그 물리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로그라고 하면 로그라고 써도 되고 ln이라고 써도 되고 다 같아. 물론 이제 데시벨 이런 거 뭐 소음 측정하고 그럴 땐 상용 로그를 편의상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로그는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박스가 있는데 질량 m인 박스가 V로 가다가 시간 캐피탈 T에서 정지했다.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델타 V를 알아야 되니까 델타 X 다시 파이널이 0이고 이니셜이 캐피탈 V다. 그 시간이 얼마 걸렸나? 캐피탈 T만큼 걸렸으니까 이게 틀렸지. 마이너스 V 오버 T가 가속도가 되겠지. Velocity must be of the form. 자, 이게 이렇게 되는 동안에 flat하고 path is straight, uniform friction이니까 uniform, acceleration이 uniform하다. 그러면 x 더블 다시 uniform 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면 x 닷의 initial value 그리고 마이너스 t분의 v t 이렇게 될 텐데 최초의 속도가 캐피탈 저거니까 캐피탈 V 팩터 아웃 하면 1 빼기 t 나누기 캐피탈 T 이렇게 생겼네. 그러고 얻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적분하면 최초의 위치를 0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여기 얘는 VT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지 1 T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게 됐다. 3t 있을 때 3t를 넣어보면 되겠지. Coefficient of kinetic friction.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v 오버 t가 됐으니까 이것이 그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질량을 곱하게 되면 힘의 크기가 될 거고 그 힘이 mu k에다가 n이 될 텐데 mu k에다가 이것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요거가 무엇과 v의 크기 나누기 t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mu k는 어디서 힘 질량을 지워야 되겠네. 여기 질량 곱해야지 이게 가속도니까 ma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v의 절대값 나누기 gt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8번. Force statement regarding the trajectory. 풀어봅시다. 댐핑이 있는데 속도가 작을 때는 1차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상수 그리고 이제 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운동 속도가 V가 어떤 방향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댐핑이 일어난다. 댐핑이 그래서 속도에 비례한다. 이게 뭐 로켓을 쏜다든지 무지 빨리 가는 경우에는 이 파워가 리니어하지 않고 뭐 제곱, 뭐 n제곱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살살 움직일 때만 대충 이렇게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운동 방정식이 F equal ma에서 요 bx 다시라는 힘과 여기 이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mg라고 하는 힘이 전체 힘이니까 이것이 mx 더블 다시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초속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만 떨어지는 단순한 문제인 경우에는 그건 이제 벡터를 E1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1차원적인 문제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매수로 다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나오겠지. 자, 이것을 이제 그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거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뭐 미분 방정식을 1년 동안 또 배워서 푼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은 다 간다 그랬죠. 이 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니야. 그냥 적분으로 되는 거야. 치환이라고 하는 substitution을 우리가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적분으로 풀 수가 있어요. x 닷을 v라고 하면 x 더블 닷이라고 하는 가속도는 v의 닷이 되겠지. dv 오버 dt가 되겠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dv 오버 dt 플러스 b 오버 m을 감마라고 합시다. 그냥 컨스턴트는 그리고 v가 되고 마이너스 g 이퀄 제로. 자, 이걸 이런 그 first order equation으로 리덕션이 됐어. first order equation은 항상 integrable, 적분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v하고 지금 v하고 t가 두 가지의 변수가 나와 있지. v는 v끼리 t는 t끼리 따로따로 모아. 그러면 적분이 돼. 보여줄게. 얘를 우변으로 옮기면 dv over dt는 마이너스 감마 v 플러스 g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dt를 양쪽에 곱하면 뭐가 되겠어? dv는 마이너스 감마에 v 마이너스 g 오버 감마 이렇게 d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양변을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dv 오버 v 마이너스 g 오버 감마 이렇게 하고 이퀄 마이너스 감마 dt. 자, 이게 뭐야? 어떤 t하고 v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얘끼리 따로따로 노는 거야. 어떤 초기 속도가 어디 있으면 어디에서 끝날 텐데 이런 커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커브를 찾아내면 이 운동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끝점에서 끝점까지 정보를 알 때 얘네끼리 따로따로 속도끼리 그리고 시간끼리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V0, T0, V0라는 점에서 T1, 임의의 TV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이 그냥 요거는 로그잖아. 로그 V 마이너스 G 오버 감마라고 하는 거 이퀄 마이너스 감마 T. 물론 이제 여기서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T0라는 데에서 T까지 그 디퍼런셜이 양쪽의 디퍼런셜을 적분하면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로그 빼기 로그가 되니까 로그 빼기 로그가 바로 다음과 같이 T일 때 집어넣은 거 빼기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 A 나누기 B이기 때문에 이렇게 T일 때의 값 나누기 제로일 때의 값을 나눠서 로그로 붙이면 우변은 이거는 트리비얼 인테그랄이니까 T가 되지. 최초의 T0를 0으로 놨을 때 T0가 0이 아니라면 T 빼기 T0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지. 여기서 우리는 이제 V의 최초의 속도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자, 로그는 익스포넨셜의 그 역함수이기 때문에 VT 나누기 G 오버 감마 마이너스 G 오버 감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가 되겠지. 얘를 1로 곱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바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V 오버 T는 G 오버 감마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감마 T가 되는데 감마가 B 오버 M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mg 나누기 b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b 오버 m의 t 이렇게 된다. 자, 이때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거 익스포넨셜 펑션은 디케이를 해버리지. 그래서 얘는 사망을 해버려. 얘가 죽어버리면 결국 뭐냐? 컨스탄트로 가버린다.
이거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그래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최초의 가속이 붙다가 어디론가 계속 접근해 버리는, 그래서 어심토트라고 하지. 점점 글로다가 어심토트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어심토트가 mg over b라고 하는 아주 컨스탄트로 가게 됐다. 그래서 종착점이, 속도의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계속 이렇게 쿼드라틱 폼으로 그 포물선으로 딱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V는 G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낙하산 같은 걸 쓰고 샥 내려오면 마찰 때문에 얘가 어디인가 가속을 받다가 터미널 벨로시티, 이 딱 땅에 떨어질 때 발목이 안 부러질 정도로 터미널 벨로시티를 맞춰줄 수 있도록 B를 상당히 크게 키워서 B가 커지면 이 터미널 벨로시티가 작아질 테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낙하산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에서 여기서 B를 0으로 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등가속도 운동의 답이 나와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갑자기 B를 딱 때려 넣으면 터져버려. 0분의. 그런데 사실은 터지지 않아. 그 로피탈 티어럼을 알아? 병원 호스피탈 하고 스펠이 똑같잖아. 그 로피탈 티어럼을 쓰게 되면 얘가 여기에 B가 이 B하고 캔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뭐 그 위아래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값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이걸 전개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B가 0으로 가게 되면 X가 작을 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이쯤에서 끊어버려도 충분히 정확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1 빼기 X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1, 2, 1과 2, 1이 캔슬이 되고 맨 앞에 큰 놈이 B 오버 MT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B하고 이 B가 캔슬된 다음엔 B를 0으로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GT가 리딩 오더 텀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의 답은 원래 댐핑이 없을 때 답하고 똑같은 값으로 B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수렴하게 된다. 9번. Particle is making a periodic motion. 이건 이제 uniform circular motion은 아니고 gravitational force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뭐 그 청룡 열차 뭐 이런 거 탔잖아. 그런 거 요새는 그런 게 없고 다 뭔지 알지? 이거 타고 놀이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올라가면 속도가 죽고 내려가면 늘지. 물론 뭐 거기 이제 엔진으로 가속을 시키면 또 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위에서는 꿀떡꿀떡 부끄러워서 여기서 철커덕 한 다음에 여기서 쫙 내려오잖아. 그럼 내려올 때 속도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사실은 항상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원심력이라고 하지. 원심력은 이제 힘이 아니야. 원래 가려고 하는 관성에 의해서 직선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악셀러레이팅 좌표계에서 보면 이탈하려고 하는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로 멀쩡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안전벨트나 뭐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몸체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이 그런 힘을 느끼는 거죠. 실제 운동은 구심력에 의해서 구심력, centripetal force, centrifugal force가 그 원심력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비관성 좌표계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아무튼 간에
이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에너지 컨서베이션까지 알면 이 위에 속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다 치고 이 꼭대기하고 바닥에서는 대충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속도가 그렇게 여기에 접선 방향이 수평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수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각 관성에 의해서 가고 있어 속도가 안 바뀌겠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constant velocity, constant speed로 가는 거로 approximation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으로 B하고 D에서는 된다. 근데 이제 A하고 C에서는 등속 원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서는 꼭 마치 자유낙하 같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탄젠셜 방향에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넌 트리비얼해진다. 그 힘이 90력이라면 항상 중심을 향하게 돼 있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가 돼. 이런 데서는 가속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는 이 아래로 되니까 일로 가속도가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근데 여기서는 다 아래로 여기서는 위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두 군데에서의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등속 원운동이라고 치면 R분의 mv 제곱이 힘이 되는 거고 그 방향을 항상 이 아래 햇에 마이너스 붙인 구심 가속도 중심을 향해서 요런 힘 V를 알면 이렇게 쓸 수 있고 V는 R 오메가가 되니까 mR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2R 햇 이렇게 해서 써도 된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게 전체 힘의 합이다. net force라고 하는 것은 R자 힘, net forc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힘을 합친 것이다. 그럼 이 물체가 이 B하고 D에서 받는 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mg라는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노멀 포스를 받는데 노멀 포스가 일로 갈지는 문제를 잘 들여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어떤 물체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노멀 포스는 이 면의 바깥 방향으로 노멀 포스가 작용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물체가 가운데 구멍이 나가지고 트랙이 이렇게 생겼다. 실제로 무슨 청룡열차 이런 걸 타면 이게 궤도에서 이탈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레일의 모양이 이렇게 디귿자 같이 생겨가지고 이 가운데 레일이 있고 이렇게 홀드를 위아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뒤집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말을 손쉽게 하면 어떤 물체가 링의 가운데 구멍이 있고 레일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가 일로 내려가려고 하면 노멀 포스는 위로 작용을 할 것이고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노멀 포스는 아래로 작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거기 요 B하고 D에서 노멀 포스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뭐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 답을 잘 보면 이해를 손쉽게 할 수가 있다. 아무튼 노멀 포스하고 중력의 합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넷 포스로서 등속 원운동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 물체가 있는 박스가 있는데 F란 힘으로 눌렀어요. 누르고 이 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F는 노멀 포스에서 캔슬이 되겠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여기 보면은 이 투 햇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에서 빠졌네. 자, 그럼 F하고 N은 서로 이 원 햇의 패러렐한 방향, 패러렐, 엔타이 패러렐한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캔슬이 된다. 그 다음에는 이 누르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아주 세게 누르지 않으면 흘러내릴 수가 있겠지. 그 중력이 작용을 하고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만약에 마찰력의 정지 최대 마찰력보다 중력이 작으면 그럼 움직이지 않게 할 수가 있겠지. 정지 최대 마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노멀 포스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노멀 포스가 충분히 크면 움직이지 않게 될 텐데 노멀 포스, 다시 말해서 누르는 힘이 살살살살 작아지다 보면 이 정지 최대 마찰력이 중력의 크기하고 같아지는 순간 겨우 견딜 거고 그거보다 중력보다 이 값이 살짝 작아지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요 스태틱 프릭션이 아니라 키네틱 프릭션으로 뮤 S를 뮤 K로 바꿔줘서 뮤 K M이라고 하는 것이 위 방향으로 작용하고 mg가 작용을 해서 이거를 서로 뺀 값 mg 빼기 뮤 kn을 하고 mass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얻어지게 될 것이다. 그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F하고 E1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요것은 F의 크기가 될 것이고 F의 크기가 N의 크기가 되니까 그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 푼 문제를 V를 알면 V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X를 얻을 수 있지. 이거는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라. F는 마이너스 BX 닷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B는 디멘션, B의 디멘션은 F의 디멘션 나누기 속도의 디멘션이다 하면 되지. 그러면 mx 더블 닷의 디멘션 나누기 x의 닷의 디멘션이니까 이것은 질량의 디멘션, 요거 x 닷은 캔슬되고 시간이 하나 내려가겠지. 그래서 mt-1 제곱이다. 12번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다. 자, 마찰이 없으면 여기의 텐션과 여기의 텐션은 항상 방향만 바뀌고 크기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mg 빼기 t인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 텐션은 mg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것의 운동 방정식은 얘가 F는 R분지 mv 제곱 마이너스 2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중심을 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하고 텐션하고 같다가 되니까 결국 이런 관계식을 얻고 이거로부터 얘의 속도를 얻겠지. 이것이 mg라고 해서 이걸 풀면 이것이 나오겠지. 바이너리 스타 별이 두 개가 무게 중심, 센터 오브 매스. 지난 시간에 우리 센터 오브 매스를 배웠죠. 센터 오브 매스는 질량 M1과 M2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의 내분점에 해당한다 그러고 그 비율이 질량을 서로 바꿔치기 해서 M2 대 M1.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운 물체에 가까이 센터 오브 매스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딱 보면 여기에 배꼽이 센터 오브 매스인데 R이고 여기는 2R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보면 요 비율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얘가 B가 A보다 2배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B의 입장에서는 R분지 MV 제곱이라는 마이너스 2R 햇 이런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는 거고 A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의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는 거고 각각 원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힘과 이 힘이 무엇이냐 이게 둘 다 중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중력이
중력 상수 gravitational constant 그리고 질량의 곱 나누기 거리 제곱. 거리가 여기에 질량 중심으로부터 r, 2r이니까 A와 B의 거리는 3r이지. 3r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자, 그것을 얘네들은 각각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R분지 MV 제곱을 하든지 아니면 V는 R 오메가를 여기다 딱 넣어줘서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든지. 단 이것이 서로 항상 센터 매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 뉴턴의 액션 리액션에서 센터 매스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했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면 얘는 또 여기까지 와서 딱 반대쪽으로 계속 같은 각속도로 돌아가게 된다. 그지? 그래서 오메가는 동일하다. 얘의 오메가와 얘의 오메가는 똑같은데 R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얘는 2R로, A는 2R로 돌고 B는 R로 돌기 때문에 MA 2R 오메가 스퀘어 그리고 MB R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써줬다. 아까 이게 내분점의 그 질량 비율이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 그게 틀린 거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동일한 문제인데 아까 요 식이 있었죠. 그 식에서 그냥 요걸 읽어낸 거예요. 요거하고 요것을 같이 섞어서 이용하면 우리가 그 관측을 통해서 얘네 별 사이의 거리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컨스탄트잖아, 컨스탄트. 컨스탄트인데 여기 레디어스의 파워가 세제곱이지? 프리퀀시의 파워가 제곱이지. 이게 사실은 케플러의 제3법칙에 해당합니다. 조화의 법칙. Total kinetic energy of a binary star is a reference frame. 여기에서 total kinetic energy는 우리 지난 시간에 E 뮤의 P 스퀘어, P는 뮤 R 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바디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2분지 1 M 센터 매스의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어서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와 2분지 1 뮤 R 닷 스퀘어 이렇게 표현된다고. 요게 reduced mass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2분지 1 MA VA 스퀘어 플러스 2분지 1 MB VB 스퀘어 그래서 이 위의 문제에서 얻어낸 VA, VB를 대입해서 이렇게 R 오메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질량 중심에서는 두 개의 모멘텀의 합이 PA와 PB를 하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게 컨서브 된다라고 했죠. 컨서브 되고 컨서브 되면서도 그냥 0인 좌표계를 질량 중심 좌표계 센터 매스 프레임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캔슬 되려면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아야 돼. 모멘텀. 그래서 모멘텀이 훨씬 풀기가 좋은 거예요. 속도로 하면 비율이 생기는데 모멘텀은 센터 모멘텀 프레임에서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풀면 그 모멘텀의 크기가 항상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 돼서 산수가 쉽다. 15번. 자, 여기에 이걸 이제 etude machine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로테이션 이너지아가 0이다. 그러니까 질량이 없다라고 하면 질량이 있고 부피가 있으면 여기에 그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이너지아가 생겨서 양쪽의 텐션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 문제는 이제 회전 운동을 다 배워야지 되니까 우리는 I가 빵이거나 그리고 요곳에 어떤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게 빵이라고 해버리면 이 풀리를 지나가면서 텐션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TT라고 해서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될 텐데 리니어 이퀘이션을 안 사용하고 계속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얘는 A는
mg 마이너스 t, 얘가 mg로 밑으로 가고 얘가 t로 올라간다. 얘는 ma는 얘는 어떻게 돼? t. 얘가 무거우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그럼 t-mg고 얘는 mg-t. 그래서 사인이 서로 텐션이 이쪽 텐션하고 이쪽 텐션하고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 물체 입장에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좌표계를 잘 잡아야지 하나는 이렇게 잡고 하나는 반대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엉터리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두 개를 더하면 t가 캔슬 되니까 m 더하기 m의 a 이퀄 m 빼기 m의 g 이렇게 해가지고 a는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g 이렇게 풀고 이걸 여기에 대입해서 t를 또 구하는 법이 있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한 김에 그 리니어 이퀘이션은 자동으로 자꾸만 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방식으로 이 t를 옮기자. t를 절로 옮기면 ma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mg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해놓고 요것을 옮겨오면 ma 플러스 t 이퀄 mg 이렇게 되니까 요것을 a하고 t를 동시에 풀자. 어떻게? m1 마이너스 m1 at 이렇게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써주고 여기는 mg 스몰 mg라고 해주자. 그럼 얘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라. m 마이너스 m 11 인버스를 곱하고 여기에 인버스를 곱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이렇게 x자로 곱해서 m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요거 1m 바꾸고 요거 사인을 마이너스 1m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 mg 이렇게 곱하게 되면 캐피탈 M 스몰 m분의 1에 m 빼기 mg가 나오고 요것은 두 개의 스몰 m 라지 m g가 나오네. 그러면 통째로 무엇을 at를 통째로 다 풀었네. a는 이거이고 a는 여기 답이 나왔네. a는 요거이고 t는 밑에 있는 t는 요거네. 여기 2가 빠졌네. 그치? 그래서 답이고 틀렸다고 써있지. 16번 아까 박스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여기에 이제 무게가 있어서 일로 가고 그 무게에 대해서 있는데 무게 말고도 여기 힘이 외력이 작용해서 horizontal direction으로는 F 코사인이라는 힘이 작동하고 그리고 vertical하게는 F 사인 세타가 작동을 하네.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상에서는 N하고 F 사인 세타의 크기하고 누르는 mg가 같다라는 거. 네, 그게 평형을 이루고 그게 첫 번째 평형의 조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힘을 다 보면 수평 방향에 F 코사인하고 운동 마찰력이 있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인데 여기 n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n이 여기에 나오니까 n은 mg 빼기 f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것이 여기로 쏙 들어가서 뮤 k의 mg f 사인 세타가 되고 요 방향으로 봤을 때 f 코사인이 들어가고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이 방향을 2원이라고 여기 2원이라고 했으니까 2원으로 그래서 가속도를 얻었네. 17번 acceleration always uniform circular motion에서 acceleration은 언제나 velocity에 uniform circular motion이 있으면 acceleration이 이 마이너스 2r 방향이고
velocity는 2세타 방향이고 얘네는 수직이다. 오케이. velocity is always tangent to the circular path. 이게 circular path인데 velocity는 tangent 방향이지? 접선 방향이지? 오케이. So acceleration is always perpendicular to the path. 자, path가 이렇게 되니까 path에 대해서 acceleration이 수직이네. 오케이. centripetal force 요게 r분지 mv 제곱 마이너스 2r hat 마이너스 중심을 향한다 해서 centripetal force of constant magnitude is always directed toward the same fixed point that is the center. 원의 중심 이제. acceleration along the tangential direction may arise depending on the situation. No. acceleration으로 tangential direction의 acceleration 토크가 있어야지 돼. 그럼 그 토크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갑자기 더 빨리 돌아버리게 되니까 그건 uniform circular motion이 아니야. non-uniform해. 일로 각 가속도가 생겨 tangential acceleration이 생기니까 이것은 아니다. 자, 에투드 머신을 움직 도르래라고.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얘가 움직여.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은 평형을 이루고 있네. 평형을 이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여기 스몰 m과 라지 m이 있는데 이 도르래의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요거 i가 0인 경우를 따지면 이게 다 텐션은 방향만 바뀌고 크기가 같다라고 했죠. 이게 다 TTT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걸 산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TT니까 아 이게 2T네. 2T가 mg가 2T네. 여기는 T 하나만 들으니까 아 T가 mg네. 이 말은 뭐야? 이게 평형을 이루면 이놈이 요놈의 2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요 움직도를 이용하면 가벼운 거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배우게 되면 이거를 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어떤 mgh만큼 이동을 시켜야 돼서 그 위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만큼을 얘를 들어 올릴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 두 개의 길이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움직이지만 얘는 2배만큼 움직여야 돼서 이 질량이 2배 차이가 나서 힘이 2배 차이가 나지만 그 역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지렛대의 원리로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시소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시소를 탔는데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더라도 여기는 조금 움직이고 여기는 가벼운 것이 많이 움직여서 이 에너지의 차이는 똑같다.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다시 유지가 된다. 지렛대의 원리라고 하는 게 병따개 뭐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움직 도르래를 이용해 이거를 이제 뺑뺑이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면 이 무슨 크레인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뭐 그 쇳덩어리 엄청 큰 기구 같은 거를 여기에 움직 도르래를 돌고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하면 쇠사슬로 묶어서 사람이 그냥 쫙쫙 잡아 당기면 엄청나게 잡아 당기면 이 무거운 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원리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평형을 이룰 때의 문제이고 평형이 아니라 가속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 풀어보면 되겠지.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거 훈련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